자, 반갑습니다. 이건 또 방과후 뭐야?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듣고 싶죠? 도움 내주 성적 수고 야야야 종 어떡해. 쳤다 빨리 자리에 앉아라. 자, 반갑습니다. 방과후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2단원을 공부할 건데요. 2단원은 여기 지금 화면에도 써져 있지만 1차 부등식을 배울 거고 연립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등식이라는 녀석과 방정식이라는 녀석, 그러니까 두 퀴즈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두 퀴즈를 해결하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당분간 쭉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부등식이 뭔지 그리고 그 해는 또 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상은 부등식 투성이다. 이 좀 명언처럼 사진도 넣고 좀 그럴라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에는 내가 넣을지는. 도전해볼까? 좀 있어 보이게. 자, 뭐냐. 부등식이란 뭐냐면 이미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부등식이라는 게. 자, 이거 뭐야. 자, 15세 이용가. 이거 게임이죠, 게임. 자, 이 게임은 만 1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를 나이로 봤을 때, 만 나이로 봤을 때 15세 이상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자, 그렇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나, 이게 낫나? 오케이. 15 이상. 큰 쪽으로 입을 벌려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두 번째. 자, 이야, 실버 버튼이 방과후 중학생입니다. 이렇게 될 리는 없지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저는 어딘가로 가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자, 구독자 10만 명 받으면 이제 10만 명 넘으면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것도 봅시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채널에게는 유튜브 실버 버튼을 수여합니다. 그럼 이 X라는 걸 어떤 채널의 구독자 수라고 봤을 때, 자,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실버 버튼을 받죠, 그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거 봐.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그냥 부등식 투성이야. 아침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몇 시까지 와야 된다. 몇 시까지잖아. 그지? 그 전에 일찍 오면 지각이 아니고, 너무 일찍 와도 지각이 아닌데, 그 시간을 넘는 순간부터 지각이잖아요. 그런 것도 부등식이다, 부등식.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 부등식이 많아요. 그래서 부등식이 뭐냐면, 심플합니다. 있죠? 네, 그냥 부등호가 있는 식이 바로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부등호라는 것은 등호가 아닌 거, 등호가 없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요 크기를 나타내주는 요 네 가지 기호가 가운데 껴있는 그러한 식들을 우리는 부등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3, 4가 더 크다. 또 3x가 2x 더하기 1보다 크다. 이런 것처럼 가운데 부등호가 있다면 이 두 식은 그냥 부등식입니다. 얘네들 부등식. 되죠? 참고로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등호가 있는 식. 작년에 우리가 등식에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었죠, 그죠? 그 항등식은 뭐야 별거 아니잖아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더 다시 등장한다는 거. 자, 1번. 자, 지금 9개의 뭔가 식들이 있습니다. 9개의 뭔가 있는데 그 중에 부등식인 걸 찾아라 이거죠. 자, 힌트를 보시면 쉽죠? 부등호가 있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찾아볼게요. 1번은 첫 번째는 부등식이 있죠? 얘는 맞습니다. 두 번째, 얘는 등호잖아. 얘는 등식이죠, 그죠? 세 번째는 뭐야? 부등호 없죠? 얘는 그냥 식이죠, 그죠? 그다음에 부등식, 등식, 부등식, 등식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애들이 부등식이고 우리는 그러한 부등식을 공부할 예정이다. 그런 거죠. 넘어갈게요. 자, 2번. 오늘 내용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면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자, 지금 우리는 이 부등호의 표현이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이 네 가지를, 약간 영어 문장 해석하듯이, 영어 단어 해석하듯이 되게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살짝, 이렇게 할 때는 좀 턱이네.
이제 운동해야 되는데 요즘 피곤해서 운동을 자꾸 안 하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보통 왼쪽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말해줍니다. 이쪽이 기준이야. 자, 기준 A가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A는 B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물론 같은 말로 B는 A보다 크다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글씨 왜 이래? 자, B는 A보다 크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전혀 아니고 보통은 A를 기준으로 말을 해준다. A는 B보다 작다. A는 B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굳이 좀 고급 표현으로는 미만이라고 쓰죠, 그죠? 뭐 실버 미만작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미만.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A가 이번엔 B보다 크죠, 그죠? B보다 크다. 한자어 또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초과가 있죠, 그죠? 초과.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 이제 밑에 짝대기 하나 들어간 것은 등호를 의미하죠, 그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래서 세 번째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작거나 같다는 게 크지 않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우리가 봐봐. 크거나 같거나 작다.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 내가 너랑 키를 재. 내가 너보다 크거나 똑같거나 내가 너보다 작거나 이 세 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표현하는 거야. 약간 크지 않다로. 됐니? 작거나 같은 거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거는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네 번째도 또 똑같은 방식이죠, 그죠?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 근데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란 얘기잖아. 작지 않다. 됐죠? 요 네 가지 표현이 이 네 가지 기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한글 표현, 문장형 표현들이 우리말 표현이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해석이 돼야 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지. 이건 훈련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하루치면 되겠니? 그지? 하루치면 됩니다. 말은 그렇겠지만 한두 시간만 연습을 한다면 1시간? 한 20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우리가 이걸 초등학교 때도 했고 뭐 사실 뭐 작다 크다라는 게 처음 나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미 뭐 도덕 시간이든 과학 시간이든 이런 기타 다른 교과에서 크기에 대한 표현 등을 이렇게 부등호로 나타내는 게 그래도 종종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처음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2번을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x는 7보다 작다. 그죠? 큰 쪽에 입을 벌려주는 거예요. x는 1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x는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는 4 미만. 작다죠, 그죠? x는 9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를 같은 의미로 작거나 같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다. 되죠? 자, 마3 초과네요. 마3보다 크다. 2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나와 있지만 작다 크다야 쉬운데 작거나 같다랑 크거나 같다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는데 뭐 이제 크지 않다를 이렇게 작지 않다도 크거나 같다로 변환해서 부등호로 딱딱 나타내는 쪽으로 연습을 해보자.
뭐 참고사항으로 등식에서처럼 부등식에서도 뭐 이런 부등식이 있어요. 그럼 이 왼쪽을 우리는 좌변이라고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한다. 그리고 양쪽 변 통틀어서 우린 양변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 뭐 별거 아닌 내용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4번은 이거는 수업 시간에는 안 해줄 예정인데 안 했을 예정인데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또 수업 시간에 하고 앉아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아까운지라 모르면 영상 보세요. 자, 우리 이 거속식 풍뎅이 제가 그린 건데요. 2021년도쯤에 거속식 풍뎅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 지금 그림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뭔 소리냐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풍뎅이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꼭 여기가 거리여야 돼. 뭐 좌우는 상관없지만 보통 거속식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자, 거리라는 녀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녀석은 시간 분의 거리다. 다시 속력이라는 건 시간 분의 거리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이라는 녀석은 속력 분의 거리다. 남아있는 애들을 본다는 얘기죠. 뭐 거리, 속력, 시간 간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이해의 영역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식은 이러하다. 그러면 자, 3번, 4번 해보면 x 킬로미터라는 거리를 그리지 말자 이건. x 킬로미터라는 거리를 속력 시간에 1시간에 3km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속력. 자, 이게 거리, 속력. 근데 시간 2시간 이상 걸린다. 요렇게 x 킬로미터의 거리를 시속 3km로 걸어갔더니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야. 걸린 시간. x 킬로미터의 거리를 3km로 걸어가면 이만큼의 시간, 3분의 x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이 2시간 이상이다라는 이러한 부등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비교 대상을 보면 좀 편합니다. 자, 두 번째도 x 킬로미터의 거리를 시속 3km로 걸어가요. 근데 이번에는 40분 이상 걸리네. 그럼 선생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요. 그게 40분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단위 통일이야, 단위. 시속이잖아, 그지? 시속이라는 게 1시간에 대한 속력이고 여기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좌변에 있는 3분의 x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얘를 분으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40분이니까 시간으로 바꿔주면 60분에 40시간 뭐 이렇게 바꿔주던가 약분은 뭐 당연히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수학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얘기인데 시간에 대한 속력을 줬으면 시간을 써야지.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분을 쓰고 싶으면 분속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녀석에 해가 있는데요. 우리 방정식에도 해가 있었죠. 방정식 1차 방정식에서 해는 x였습니다. 그 x가 뭐냐면 그 방정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그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true가 되도록 하는 그런 x값인데요. 부등식도 마찬가지. 부등식도. 그 부등식의 해가 어떤 느낌인지 자, 우리 오늘은 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신문. 자, 우리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렇죠. 전동 킥보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동 킥보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주어지고요. 근데 밑에 보면 2021년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수학 시간에 이런 것도 안 보지? 전동 킥보드 같은 걸 운전하려는 인간은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 그러니까 원동기가 최하야. 원동기보다 더 상위에 있는 면허를 따든지 최소 원동기 면허는 따야 돼. 근데 그 원동기 면허를 몇 살 이상 딸 수 있대? 16세. 만 16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16세 이상 딸 수 있대. 그러면 16세 미만인 사람은 킥보드
운전할 수 없어. 니네도 운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타고 있으면 그냥 불법이야. 그지?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원동기 면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는인데 13살은 탈 수 있다 없다? 없죠? 13살 탈 수 없죠? 없죠? 16세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16세부터 탈 수 있고 쭉 탈 수 있겠죠, 그죠? 물론 그 언제 너무 노인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우리 젊은이 나이 근방에 는 이렇다, 그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이 부등식의 해 같은 겁니다. 지금 주어진 부등식은 x라는 녀석이 16 이상일 때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x는 나이니까 자연수라고 한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적당히 한 70 정도 이하의 자연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는 이제 만족하는 애들인 16, 17, 18, 19, 20, 21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등식은 해가 조금 많을 때가 있던, 하나일 때도 있는데 많다 이거죠, 많다. 됐죠? 요런 게 부등식의 해야.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쭉쭉쭉쭉쭉쭉 다 해가 되는 느낌. 아무튼 자, 또 다른, 혹시 이해 못할까 봐 또 다른 오늘의 신문. 자, 수금지화 목토 천. 왜 해양성이 없지? 명왕성만 빠진 줄 알았는데. 해양성도 참. 명왕성만 빠진 거 아닌가 지금? 명왕성도 선생님 학창시절 거의 말미에 약간 비상 상황처럼 빠졌었는데 뉴스에서. 아무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해양성도 그래 그려주죠. 내 기억엔 약간 얘도 파란빛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뭐 이렇게 있을 때, 자 태양계 행성들을 순서대로 간략히 나타낸 거야. 실제로는 뭐 이렇게 일자로 없잖아, 그치? 뭐 아무튼 태양을 기준으로 금성보다는 멀고 토성보다 가까운 행성들을 모두 구해보래. 금성보다 먼, 자 보자. 토성보단 더 가까운, 자 금성보다는 멀고 토성보다는 가까운 그런 행성들이니까 지금 지구, 화성, 목성이죠? 지화목. 이것이 또 부등식의 해 같은 느낌이에요. 금성보다는 멀고 토성보다는 가깝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따닥따닥딱 해가 되는 이런 것이 부등식의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일부만 보겠습니다. 일부만. 자, 이런 식으로 찾아볼 텐데, 자, x 값이 지금은 자연수라고 제한을 해두는 거예요. 일단 자연수 1, 2, 3, 4, 5, 6, 7, 8, 90 이런 애들인데, 부등식 2x 빼기 1은 5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있죠. 얘가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 이때 참이 되는 애들이 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표를 완성해서 하나씩 구해보자는 얘기죠. 좌변의 값을 구해볼 텐데, 자, 좌변의 값 x에 1을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나오죠. 1은 5보다 작은 거 맞죠? true. 자, 그 다음에 x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3이네요. 3은 5보다 작은 게 맞죠? 그럼 얘도 참입니다. true. 그죠? 그 다음에 3을 대입해보면 2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5네요. 자, 5랑 5는 같죠? 그러면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봐봐. 5는 5보다 크다.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보단 거짓이네, 거짓. 됐지? 그럼 이제 4를 넣어볼게. 근데 지금 눈치 빠른 애들은 1, 3, 5, 7, 9라는 걸 눈치채요. 뭐 어쨌든 대입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좌변에 x의 값이 커질수록 2x 빼기 1도 1, 3, 5, 7, 9 홀수의 흐름대로 커지고 있죠? 이미 그러면 7은 당연히 이제 거꾸로 커지고 9도 커지니까 쭉쭉쭉 거짓이 되겠지. 왜냐면 이거 봐봐. 이게 참이 되려면 오른쪽이 커야 돼. 근데 이제 3, 4, x가 3부터는 그게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부등식 2x 빼기 1은 5보다 작다. 이 부등식의 해는 자연수인 상태야. x가 지금 자연수. x는 1과 2가 되겠죠. 해가 두 개 있는 상태다. 됐죠? 이런 것을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하고요. 해. 부등식이 참말이 되게 하는 그런 미지수 값. 여기서는 x 값을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를 찾는 것을 모두 찾는 것을 우리는 부등식을 푼다. 방정식을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 문제를 풀어라,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라, 해를 구한다. 자, 5번 볼게요. x가 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야. 그러면 x의 범위는 지금 x는 1, 2, 3, 4 중에 있겠다, 그치? 근데 x 더하기 3은 5보다 크다의 해를 모두 구하래요. 그럼 하나씩 넣어봅시다. x에 1을 대입하면 x 더하기 3은 4잖아요. 4는 5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죠? x는 1 해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x는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지금 여기 넣어있는 거야, 여기. 그러면 2 더하기 3이니까 5네요. 그럼 5는 5보다 크다? 아니죠, 그죠? x는 2도 해가 될 수 없고요. x에 3을 대입해 보면 6이네. 6은 5보다 큰 거 맞죠? 해다, 해. x는 3은 해가 되고, 하나 더. x는 4인데 눈치껏 얘는 7이 되겠죠, 그죠? 5보다 크네. 쭉 5보다 크겠네, 사실, 그지?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3, 4가 되겠죠, 그죠? 사실은 해가 더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해를 x의 범위를 5보다 작은 자연수로 제한했기 때문에 해가 2개밖에 없는 거. 대입해서 그냥 하나씩 참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된다. 6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17 이상 23 이하죠. 그러면 가능한 녀석들은 17, 18, 19, 20, 21, 22, 23이야. 여기서 x는 19보다 크다의 해를 모두 구하래. 즉 x라는 녀석은 19보다 크면 되지? 19보다 크다. 20, 21, 22, 2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20, 21, 22, 2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부등식이 뭔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부등식의 해를 찾는 게 뭔지를 또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뭐 다 간단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너네도 간단히 받아들여주면 된다. 자, 뭐 숙제도 할까? 실전 문제도 할까? 이것은 다음 영상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여기서 한번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